안녕하세요. 엠프렌즈 8기 최필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고위급 다자회의체 서울안보대하에 대해 아시나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2회를 맞은 서울안보대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 환경을 훑어보며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올해 진행된 2023 서울안보대하에서는 국제사회가 점차 복합위기 시대로 빠져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향한 협력과 연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갔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협력과 연대,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 2023 서울안보대하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행사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한국형 삼축체계 등 독자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보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고 서울안보대하가 그 구심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환영사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축사가 이어졌는데 오늘날 한 국가의 안보 상황은 전 세계의 안보와 연결된다 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어느 한 국가만의 의지와 능력으로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킬 수 없음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사태는 결코 유럽, 중동 등 특정 지역에 국한된 안보 위기가 아님을 언급했습니다. 기조연설을 진행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며 이번 2023 서울안보대하를 통해 복합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활발히 공유하길 기대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습니다. 개막식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번에 진행된 2023 서울안보대하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회의 1은 고도화된 북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자를 맡고 5분의 패널과 진행되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없다면 엄청난 국제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무력을 억제하고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동시에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언제든 북한의 경제개발을 포함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세리자와 키요시 일본 방위 심의관은 일본은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동시에 한국,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표명하셨고, 앵거스 랩슬리 나토 방위정책기획 사무처장보는 독재주의적인 국가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강화, 그리고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가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표부 대사와 모냐 엘레인 번 전 미 국방부 핵 WMD 부차관보 또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파트너 국가 간의 소통과 강한 동맹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본회의 2는 자유, 평화, 번영의 허브, 인도 태평양을 주제로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사회자를 맡고 본회의 1과 동일하게 5분의 패널과 진행되었습니다. 마일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공격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극들로 인해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여러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 가운데에서 호주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티코 두아두아 피지 내무장관은 태평양이 전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안보와 평화는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영국 골디 국방부 정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사태를 언급하며 다른 나라의 영토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면서 국제적으로 정해진 규범이 중요하지 않고 어겨도 된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고, 행치하우 싱가포르 국방부 선임 정무장관은 미중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 그리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메커니즘과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여러 방법을 활용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랩트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지부장은 인태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번영,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집중하며 지역 내의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영내 국가들의 시각을 여러 가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회의 1, 2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특별 세션 1, 2, 3, 4가 진행되었는데요. 그중 저는 특별 세션 1, 4에 참석했고 각 주제에 대한 깊고 흥미로운 대화가 많이 오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 하나는 37년 동안 세계 각지의 연합체에서 일해온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불변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갈등은 항상 모퉁이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갈등이나 전쟁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우리 중 누구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로 북한의 계속된 도발 중 언제 어디서든 다시 전쟁이 발발할 수 있고 이를 절대 잊어서도 안주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2023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직접 들어보며 대한민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작년 2022 서울안보대화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저는 올해 더 많은 인원과 더 큰 규모로 확장 대화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며 대한민국의 역할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확대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에 맞춰 해당 행사에 깊은 관심과 참여를 보인다는 사실에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지켜나갈 안보라는 배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자유와 우리에게 더 나은 세상을 선사할 평화를 향해 끊임없이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